다중회귀 모형에 우리가 이제 예측 변수를 이제 많이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중에서 실제로 효과적인 그런 예측 변수는 이제 어떻게 판별하느냐. 그러면 이 변수의 개수가 0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다. 이럴 때만 이런 검증을 통과해야만이 비로소 쓸모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서 이 기울기화된 t 검증과 유사해요. 그러나 이게 하나가 아니니까 좀 이제 그 해석이 좀 더 어렵다는 그런 건 있습니다. 다중회귀 모형에서 이 각 설명 변수의 개수에 대한 t 검증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다중회귀 모형에서 예측 변수 xi, 이게 이제 x1부터 시작을 해서 xk까지 k가 있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이 개수가 있습니다. 이 개수가 0이냐 아니면 0이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 다룰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이론적인 것보다 컴퓨터 소프트를 이용해서 이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주로 다룰 겁니다. 자, 검증 통계량 t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거에 대한 가설이니까 요거는 실제 이제 추정한 값이죠. 그리고 이제 0인 거랑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표준 오차가 뭐냐? 어떤 거에 대해서 요 BI에 대한 표준 오차가 뭐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t 통계량이에요. 이게 이제 왜냐면 이제 이 모형에서 이 입실론이 그 전기분포 따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출력에서 값을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도는 우리가 이제 여기 K가 1일 때는 앞에 5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n-2였었죠, 그죠? 이번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설명 변수의 개수만큼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K를 2개를 넣었다, 그럼 n-3이 되는 거죠. 뭐 K가 3이면 뭐가 되겠어요? n-4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표본 크기 모형이 예측 변수 수 이제 똑같습니다. 자, 연가설 여기서 기각했다. 여기서 크게 나왔다. 그러면은 오차랑 비교했을 때 이 값은 크다. 이렇게 되면 다른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측 변수를 모형에 넣는 것이 쓸모 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 앞에 있는 예제에서 이 ppm과 이 코스트 흑백의 인쇄 비용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유의 수준에서 검증해봐라. 자, ppm 검증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설은 이게 0이냐 0이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분석 출력 아까 아웃풋을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개수고 여기 표준 오차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나온 거죠. 요 t 값을 어디랑 비교해요? 자유도가 20 빼기 3인 요인 분포에서 요거보다 여기 좀 양수니까 큰 쪽의 면적이 2배입니다. 이게 음수면 이제 작은 쪽의 면적이 2배겠죠. 그래서 이제 막 나왔어요. 요거 5%에서 작죠? 그래서 0과 다르면서 이거를 BPM을 넣는 것은 쓸모가 있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이 코스트 BW에 대한 것도 이렇게 가설을 쓰고 여기서 출력에서 이 개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표준 오차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나왔다.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 P값은 이건 이렇게 돼 있으면은 0보다 작은 쪽이죠. 그래서 이쪽의 면적의 2배입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작으니까 5% 작으니까 이것도 유용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데이터를 살펴봅시다. 이 교재에 있는 이 바디팻 데이터는 이 사람 몸무게에서 체지방을 얼마나 되느냐, 체지방 비율이 이거 하는 것으로 건강의 지표로 이제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 체지방 비율 우리 몸에 얼마나 되는 측정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물속에서 밀도를 측정한 다음에 체지방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하고 키, 몸무게, 뭐 또 복부 둘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신체 지수로 이 모형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데이터는 100명의 이 남성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체지방 비율은 이제 물속 밀도를 측정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그 체지방 비율을 한번 예측해 보자. 그겁니다. 자,
여기서 이 하이트하고 몸무게, 체지방 비율 예측한 회계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데이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 체지방 비율을 키하고 몸무게로다가 모형을 만들었어요. 이 모형을 요약한 결과를 보면 나와 있죠. 자, 여기 이제 절편이 있고요. 키는 마이너스 1.33 이런 기수고 t 값은 0.20 아니 표준 오차죠. 표준 오차. 근데 t 값은 마이너스 5점. 상당히 이거 여기서 아주 멀 떨어진 값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1.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뭐 작은 값이죠. 그래서 키는 유의한 변수다.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키가 뭐 1cm, 1cm, 이 단위가 센티미터일까요? 글쎄요, 여기 단위로 확인해 봐야겠는데, 무슨 그냥 뭐 센티미터라고 합시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키가 커지면서는 체지방 비율이 줄어든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음수가. 근데 몸무게에 대해서도 해봤다. 그랬더니 이런 계수가 나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늘어나면 체지방 비율이 증가한다 이런 뜻이죠. 그것도 유의한 변수다. 그래서 일단 회계식 나왔고, 요 피가 매우 작으니까 이 두 개 다 상당히 중요한 예측 변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기다가 이제 그 하나 더 추가했어요. 이 복부 둘레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 복부 둘레가 뭐죠? 커질수록 이제 그 체지방 비율이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위에다 하나 더 추가했어요. 이래놓고 이 모형에 대해서 보니까 자 여기 이 키에 대해서는 음수에서 써요. 근데 키에 대해서 뭘로 변했어요? 양수에 변했어요. 그리고 아까는 이렇게 B값 작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부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이 키라는 게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몸무게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양수에 쓰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음수를 변했어요. 이게 플러스에서 이게 마이너스 변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의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부둘레는 여기는 이제 1.047 해가지고 아주 유의합니다. 그죠? 아주 유의해요. 그러니까 이 복부둘레라고 하는 게 이 모형에 포함되니까 이거는 유의하던 게 유의하지 않게 되고 얘는 부호도 바뀌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 그 체지방 비율을 예측하는 이 식은 이 절편 그리고 키에 대해서 곱하고 또 몸무게 저거는 빼주고 복부들에 곱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부들에는 굉장히 유의합니다. 이거 0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웨이트도 금방 본 것처럼 유의합니다. 그러나 이 하이트 변수는 유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고 난 데는 이 키 가지고는 별로 뭐 예측 변수로서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이냐. 이 두 개 이 뭐죠? 키하고 몸무게 넣었을 때와 여기다가 6.4에서는 이 복부들레를 추가했잖아요. 그럴 때 뭐 확 달라졌는데 왜 그러냐? 자, 이 처음에 키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키는 유용해 첫 번째에서는 유용했었죠.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죠. 자, 이 다중회계 모형은 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검증을 할 때 다른 자기를 제외한 다른 변수가 모두 모형했을 때 이 자기 그 변수는 예측 변수는 얼마나 유용한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4 여기서는 이 복부들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키라고 하는 것은 몸무게도 있고 복부들로도 있는데 이런 것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뭐 이럴 텐데 키는 얼마나 중요한 거니 이런 거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무게와 복부둘레가 모형에 있어서 있다면 이 체지방 비율 예측하는데 키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즉 이 무슨 말이냐? 체지방 비율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몸무게와 복부둘레가 이미 제공하고 있고 키가 주는 정보는 별 쓸모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참 재밌죠? 자, 놀라운 건 또 뭐냐? 예측 변수가 세 개 있을 때 몸무게의 개수가 두 개일 때는 음수였는데 여기서는 복부들러 들어가면 플러스로 변했다 이거죠. 이거 바뀌었다 이거죠. 아니 이거는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면 체지방 비가 더 적다고 예측해야 할까? 참 어렵죠, 그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체지방과 몸무게 이 둘만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 플러스입니다. 유의한 거죠. 그런데 이 복부둘레가 모형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몸무게의 개수는 음수라는 거죠. 복부둘레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유의한 거죠. 자,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은 이 남자 두 명이 있는데 복부둘레가 같아요. 복부둘레가. 그러니까 이제 복부둘레가 같단 말이에요, 둘 다. 그런데 한 남자가 다른 남자보다 훨씬 몸무게가 무겁다 이거예요. 응? 예를 들면 이제 복부둘레가 같은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려면 아마 키가 좀 더 크거나 뭐 이래야 될 거예요. 이렇게 키가 크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 근육이 더 많이 있거나 이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쪽의 체지방비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부둘레 같은데. 그럼 이 사람이 뭐 근육이 있거나 키가 있거나 그러면 어, 늘어나지만 이 지방은 별로 안 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부들을 같을 때는 몸무게가 증가하면 오히려 전체 중에 체지방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부들레, 그러니까 이 체지방이라고 하는 게 이 복부나 이런 데 많이 있다 이런 뜻이죠. 다른 데 이제 뭐 근육이 많아서 다리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데 근육이 많거나 또는 키가 크거나 이럴 때는 그런 데는 이 지방보다는 뭐가 많다고요? 근육이나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단순 선형 모형에서 이 하나의 기울기는 이게 한 단위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응 변수 양인데 이럴 때 그 다른 모든 변수 값은 동일하게 이제 그 똑같이 유지될 때 그 변수만의 값의 변화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예제 6.4에서 복부둘레 계수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복부둘레 계수가 1.07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무게와 키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됐는데 복부둘레가 있어 증가하잖아요. 그럴 때는 체지방 비율은 어떻게 해요? 1.04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이제 두 개 유지가 되고. 또 다른 해석은 두 사람이 키와 몸무게 같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복부도 1cm 늘어나잖아요. 그럼 체지방 비율이 이렇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중회귀 모형에서는 그 이 개별 T 검정 해석하는 게 서로 연관되어 있을 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입문 과정에서는 이 개별 검증으로 유제집에서 기업을 평가한 후에 이 반응에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